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뭐 마이너스 6% 넘게 하라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감이 상당히 좀 극에 달하셨을 건데, 근데 장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네, 빠르게 대기 뉴스가 들어오면서 급하게 이 아래 꼬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포스코홀딩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이번 조정 우리가 몰랐던 조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캡,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자리를 우리가 잘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얼마나 이 오늘의 꼬리를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상승 각도가 그때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갭을 메꾸기보다 이 상단에서도 훨씬 더 빠르게 전환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적 흐름들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는 명확하게 세력들이 다음에 어디서 매집을 할지 그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갭에서 정확히 지금 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정이 나오면은 이런 돈이 들어온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포를 샀더니 빠르게 수익이 나더라. 자, 그렇다고 이 포스코홀딩스 이대로 바로 급반등을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대로 우리가 또 수익을 쉽게 내게끔은 세력들이 냅두진 않겠죠. 네, 또 흔들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먼저 그 흔들기에도 우리는 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아래 꼬리가 의미를 하는 건 뭔지, 그 포스코홀딩스 앞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간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이제 제 영상을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 바닥 라인에서부터, 그죠? 30만 원대부터 그때 이제 추세를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조정이 발생이 되지만 이 조정 역시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주가 밀리다 보니까 뭐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까봐 제가 그래서 이 지지점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오를 때는 엄청나게 과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정이 올 때도 지금처럼 사정없이 투매를 만들면서 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변동성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급락으로 공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조정 구간에서 싹 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조정을 버티지 못해서 이런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이 저점에 털려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손실 매매가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해서 다들 돈 번 사람이 많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깡통을 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지까지도 설명을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알고 맞으면 좀 더 버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앞에 거대한 이 상승 파동을 만들고 나면은 고점 대비 반토막, 그 이상으로 짓누르고 나서 다음 방향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투매를 동반한 급격한 하락을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심적 압박감을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이 심리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면, 자, 이런 중간 라인대에서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주가가 다시 이렇게 본전까지 내려오다 보면은 이 본전 심리가 발동하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바로 이렇게 하락을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을 버티질 못하는 거고. 자, 그리고 사실상 이 바닥권에서부터 제가 뭐 매수를 이야기를 했지만 저같이 또 이렇게 긴 시간을 뭐 인내하면서 끌고 온 투자자들은 정말 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대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이 이렇게 반토막을 내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역행하는 매매를 해야지 그게 이제 수익으로 직결이 된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는 과열이라고 말씀드려요. 여기가 광기 구간이 아니라 반대로 과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 앞에 파동에서도 이렇게 터치를 하는 구간이 나오면은 이렇게 시간 조정이나 항상 이 가격 조정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만들면서 과열을 하려고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매수 역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때 뭐 매수를 이야기했던 거 보시면은 이날이죠. 이날 영상 올려드렸을 때 이날 이제 매수를 이야기했던 거는 반대로 매도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가는 거예요. 매수를. 그래서 이 이격이 벌어졌을 때부터 과열을 말씀드리면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밴드의 자리잖아요. 밴드. 돈이 들어온 자리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밴드. 자, 그럼 왜 이 파란 밴드까지 내려올 때 뭐 매수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전 파동에서 강하게 방향성을 만든 상태에서는 이때부터는 이 노란 밴드의 지배력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노란 밴드가 매집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주가가 밀리면 노란 밴드에서는 매수를 들어간다고 미리 짚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엄청난 하락 속에서도 누군가는 뭐 끝없는 공포를 느끼면서 이 손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겠지만, 자, 세력의 의도와 맥점을 하는 저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싸고 좋은 가격에 매수익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포스코홀딩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총 1위인 이 삼성전자에서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앞전 파동을 봤을 때 보시면 엄청난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자, 여기가 이제 파동의 시작점이 되겠죠. 어때요? 딱 이렇게 반토막을 내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투매에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이 50% 라인에서 어떤 그림이 나왔어요? 지지라는 그림이 나오고 지금 이 시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또 어디입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서 하방 경직을 만들고 시세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또 고점에서 밀리지만 또 같습니다. 지금은 강한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밴드까지 밀릴 확률은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밴드를 닫고 다시 유입이 상승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추세 진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다 일맥상통한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죠. 시총이 1,500조가 넘어가는 이 삼성전자도요. 다시 포스코홀딩스로 돌아와서, 자, 포스코홀딩스도 보시면은 제가 말한 고점 대비 딱 반토막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딱 반토막 자리에 지금 꼴이 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제 50에서 뭐 60%까지 밀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이 밴드에서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마인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갭에 대한 자리, 가격에 대한 자리, 이렇게 맞물리는 이 기술적 지지선들이 일치하는 지점이 맥점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 갭은 돈이 들어온 자리라고요. 특히 돌파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게 주가를 띄우는 건데, 그래서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이 자리까지 눌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세력들의 자금이 이탈이 됐냐, 그러니까 유지가 됐냐. 이 아래 꼴은 뭡니까? 유지를 뜻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할지 말지 이렇게 흔들기는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맥점 밴드에서 매집을 해가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 이론을 대입을 해서 거래를 한 걸 보자고요. 자, 보신 대로 일단 저는 전 종목마다 이제 주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포가 있죠. 그래서 이 주포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2026년 1월 달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더 확실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로 스마트 머니라고 표현을 하죠.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이 밴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집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달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고, 이 밴드 하단에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월 4회 매집이 되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매집의 횟수에 대한 제한과 금액의 제한으로 이제 리스크 제한을 하는 거죠. 여기는 매집에 대한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확산이 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또 수익 실현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매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5개월을 로직을 돌린 결과값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 역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일반적인 금액으로 시작을 했고, 자,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집을 하고 과열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한다. 현재 이제 진입한 물량은 아직 이 확산을 기다리는 매집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나서 매집 밴드에서는 매집을 해가는 겁니다. 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매매 수 제한과 비중 조절로 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고요. 자, 어디서 팔지, 과열 밴드에 오면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겪는 이 모든 고민들을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맥점 차트가 보완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어디서 돈을
돈을 쓰는지 어디서 힘을 빼는지 이 차트가 실시간으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는 다시 한번 이 조정이 발생되면서 이 매집에 대한 국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세력들의 이 매집 신호가 발생이 되면 직접 제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현재와 같은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과열 국면이 오면 그때 이제 수익을 챙기자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또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블랙킴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